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교육 온톨로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정보는 정말 바다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마실 물 한 모금,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지식을 찾기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요? 네, 바로 그 답답함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지식의 미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 데이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그 데이터 조각들을 의미 있게 연결해줄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지식의 미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바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개발자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리에 관심 있다면 인도네시아의 섬을, 커피를 좋아한다면 원두를 생각하겠죠. 이렇게 사람은 문맥을 보고 바로바로 알아채는데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떨까요? 컴퓨터한테 자바는 그냥 똑같은 자바일 뿐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의 모호함이 지금 교육 시스템이 부딪힌 아주 큰 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답답한 미로를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미로를 빠져나갈 지식의 지도인 셈이죠. 이 온톨로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1993년에 톰 그루버라는 분이 내린 건데요.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명시적이고 형식적인 명세. 와, 듣기만 해도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이어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하나하나 뜯어봐 드릴게요. 자, 그 복잡한 정의의 핵심은 바로 이 네 단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룰 지식의 큰 그림, 즉 개념들을 정하고요. 둘째, 이건 이거다라고 누구든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셋째, 이걸 기계,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형식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약속을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자고 공유하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요. 사람과 기계가 똑같은 개념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의 언어, 공통의 약속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온톨로지가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데이터를 똑똑한 지식으로 바꾸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데이터에 그냥 꼬리표, 그러니까 태그를 붙이는 수준이었어요. 뭐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식으로요. 이걸 전문 용어로 LOM이나 더블링 코어라고 하는데 그냥 키워드만 달랑 붙여놓은 거죠. 하지만 온톨로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꼬리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개념과 관련이 있고 삼각함수의 기초가 된다처럼 개념들 사이의 관계까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고립된 점들을 이어서 거대한 지식의 그물, 즉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 똑똑한 지식 지도를 만들려면 특별한 기술 언어가 필요하겠죠. 뭐 RDF, OWL, SKOS 이런 것들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RDF는 주어, 수어, 목적어 구조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다 같은 기본 문장을 만드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OWL은 거기에 좀 더 똑똑한 규칙, 예를 들어 미적분을 배우려면 함수를 먼저 마스터해야 한다 같은 선수 과목 규칙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SKOS는 기존의 도서관에서 쓰던 분류 체계를 이 새로운 디지털 지도에 착 붙여주는, 말하자면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럼 이 멋진 기술이 실제 우리 교실, 우리 학습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온톨로지 기술이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1:1 인공지능 과외 선생님, 바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다음엔 뭘 공부해야 할지 최적의 길을 안내해주는 적응형 학습 경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이 분야를 아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온톨로지로 만든 지식맵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학습용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선생님들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선생님 컴퓨터 화면에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 한눈에 보이는 대시보드가 딱 뜨는 겁니다. 아, 우리 반 애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랑 삼각법을 헷갈려 하는구나. 이런 걸 히트맵으로 바로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AI가 이 자료를 써보세요 하고 맞춤형 자료까지 추천해주는 거죠. 이건 정말 교육 현장의 판도를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이죠. 바로 생성형 AI와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온톨로지가 어떻게 생성형 AI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는지 그 놀라운 시너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예요. 뭐 다른 분야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교육에서는요, 이건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그냥 AI 튜터랑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탑재한 AI 튜터를 비교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AI의 그럴듯한 거짓말, 즉 환각 현상이 무려 23%나 줄었고요. 답변의 정확도는 11%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톨로지가 AI 옆에 딱 붙어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AI를 믿을 수 있는 교육 파트너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그래프 RAG라고 부릅니다. RAG라는 기술에 지식 그래프를 결합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아무렇게나 상상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둔 아주 정확하고 구조화된 지식 맵을 먼저 참고해서 그 안에서만 답을 찾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딴 길로 새지 못하게 꽉 붙잡아주는 거죠. 덕분에 AI 튜터는 더 똑똑해지는 동시에 훨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열어줄 연결된 학습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이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지식의 지도를 만들어주고요. 둘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이나 도구들이 한국어, 영어처럼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온톨로지라는 공통의 언어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게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통해 교사와 정책 결정자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분명히 있죠. 첫째, 이렇게 정교하고 품질 좋은 지식 지도를 만들고 또 계속 업데이트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둘째, 학생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AI가 특정 학생들에게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공정성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지식 맵이 좋은 지식 맵인지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지식이 서로 연결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개별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들 사이의 관계를 탐험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이 된다면, 과연 배움이라는 행위 그 자체는 어떻게, 그리고 영원히 바뀌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